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러니까 육친 오행 배치도를 활용해서 육친과 십성을 빨리 찾는 방법을 익혀보자는 겁니다. 자, 이 배치도는 제가 이제 이 강의 제일 초반부터 오행 배치도라는 것을 제가 지금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여기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오행 배치도는 어떤 모습이냐면 궁극적으로 이렇게 가운데 목, 화, 토, 금,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겁니다. 몇 번 그려보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화오행에 해당되는 건 여기다가 배치하고, 토오행에 해당되는 건 여기다가, 금은 여기다가, 소는 여기다가, 목은 여기다가 배치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 모양, 이 모양은요, 그러니까 바로 목일간이라면, 목오행이라면, 이 위에, 얘를 기준으로 이 위는 천간, 이 아래는 지지를 배치하는 겁니다. 즉, 천간은 이 십자가에서 이 세로선의 위에다 배치를 하고요. 지지는 이 십자가 세로선의 아래다 배치를 하는 겁니다. 또 왼쪽에는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 왼쪽에는 플러스 기운에 있는 글자를 배치하고, 요쪽은 마이너스에 있는 기운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럴 때, 먼저 그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는 10개의 글자가 있다고 치면, 먼저 얘를 그 오행으로 붙여놓으면 이게 목이 됩니다. 여기가 화가 되고요. 그러니까 토가 되고 금이 되고 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목 중에서도 갑은 플러스 목이 되고요. 을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똑같이 여기도 병정이 갑을 병정이는 전부 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순서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걔는 수오행에서 마이너스입니다. 똑같이 목에다가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오행이 있다고 치면 이게 천간이니까 이 기준에서 위로 배치해야 되겠죠. 위에서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에 있는 천간은 갑이랑 을 둘 중에 하나인데 둘인데 플러스에 해당되는 갑을 왼쪽에 배치하고 을은 오른쪽에 배치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 그림을 목이라고 놓고 얘를 그대로 옮기면 왼쪽에는 갑의 고유 위치가 설정되고요. 오른쪽에는 을이라는 것의 고유 위치가 설정이 됩니다. 똑같이 병을 볼게요. 병정을요. 병정은 이 화오행에서 여기다 배치를 하게 되는데 천간이니까 이 위치에다 배치를 하게 되고, 이 플러스 역할을 하고 있는 병이 왼쪽, 마이너스 역할을 하고 있는 정이 오른쪽에 배치를 하는 거죠. 자, 토는요, 무기가 있습니다. 토에는 플러스가 왼쪽에 있는 게 무, 오른쪽에 있는 게 기가 배치가 되고요. 경신도 왼쪽, 그 플러스 기운에 있는 경이 왼쪽에, 금 기운의 왼쪽에, 그 금 기운의 오른쪽에는 신이 배치가 되는 겁니다. 또 임과 계라고 하는 수의 기운은요, 플러스 기운인 임이 왼쪽에, 오른쪽에 계가 기니까 이 모양은 어떠한 사주가 됐든 간에 이 글자에 맞는 거에 배치를 시키는 겁니다. 이런 모양으로요. 자, 이번에는 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지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유, 겨울 개, 자, 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해서 놓고. 근데 이제 요거 이게 뭐 겨울만 하는 거죠? 겨울, 봄, 여름, 가을. 그래서 이제 그 겨울, 요 해자에 해당되는 게
이게 수오행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요. 그리고 인묘에 해당되는 게 목오행에 해당되고요. 사오가 화, 신유가 금 오행에 해당되고 이쪽은 토 오행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자와 음과 양만 좀 나눠주면 됩니다. 먼저 그러니까 이 수기운과 화기운에서 그러니까 순서의 차서에 의한 순서에 볼까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순서에 의한 음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추,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를 음양을 내준 매기는 기준이 서로 다른 거예요. 순서에 의한다면 이렇게 두 개씩 잘라가지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게 순서에 의한 겁니다. 이거는 순서에 의한 음양이고요. 육친으로 분화할 때요. 육친과 그 십성으로 구분할 때는요. 십성으로 바뀔 때 내가 네 개의 글자의 음양이 바뀝니다. 즉 어디 하면 그 해와 자의 음양이 바뀌게 돼요. 해가 플러스로 되고요. 자가 마이너스로 됩니다. 또 사와 오가 사가 플러스가 되고요. 오가 마이너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가장 합당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사나 해는요. 그러니까 사오미 해자축은 이게 그 전부 다 계절을 여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그렇고 사도 봄이라는 계절을 여름으로 바꾸는 강한 힘이 동반되는 거고요. 해라는 것도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면 강한 힘이 동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절이 확 바뀌려는 강한 기운을 육친에서는 양의 기운을 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서적으로는 순서적으로는 마이너스지만 육친으로 적용할 때는 십성 적용할 때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오형에서 얘가 이제 원래는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로 바뀌니까 그럼 얘도 바뀌어야 되겠죠. 음양은 교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얘는 플러스였던 게 마이너스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해와 자가 여기 수오해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이 해가 들어가고 이쪽이 자가 들어가겠죠. 똑같이 사와 오도 그러니까 계절을 여머리는 인신사해 자체를 전부 다 양의 기운으로 보는 겁니다. 육친에서는요. 그래서 사도 그런 의미에서 이 화오행인데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럼 사는 이쪽이 되고 이거 오가 여기 되겠죠. 그리고 인묘는 똑같이 이제 뭐 바꿀 게 없으니까 인과 묘가 여기 들어가고 똑같은 원리로 신과 유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진과 술의 그 본기를 지장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기요. 지장간이 얘는 신 기가 되고 본기가 기가 되죠. 진은 무가 됩니다. 본기가 무가 됩니다. 얘는 기가 되죠. 본기가 기가 되고요. 술은요 무가 됩니다. 본기가 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에 해당되는 진과 술이 얘가 양의 기운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들어갈 게 진과 술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여기는 축과 미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로 이 자리를 아예 고유의 자리로, 그러니까 고유의 자리로 기억을 해두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사주가 나오면 이 배치에 맞도록 사주를 한번 배치를 시켜보자는 거예요. 이 목적은 보다 빠르게 사주를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이 빠르게 사주를 파악하는 방법만 익히면 여러분들의 사주 보는 속도가 금방 올라갑니다. 엄청 올라갑니다. 이거 갖다 적용하는 방법을 사주를 몇 개 놓고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배치는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사주를 이제 몇 개 써가면서
실제로 오행 배치도에다가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서주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기사, 임신, 오신. 이런 서주가 있으면 얘를 이런 오행 배치에다가 배치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여기다 이제 여기 목과 화와 토와 금과 수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다가 글자가 배치가 되겠죠. 어떻게? 여기 있는 순서가 돼요. 먼저 일간부터 배치를 하는 겁니다. 일간은 여기 임의 위치는 여기서 임의 위치가 수의 왼쪽에 있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수의 왼쪽에 임을 배치하는 겁니다. 기는요, 여기 토의 오른쪽에 있죠. 위쪽에. 그럼 요 자리가 토의 기 자리입니다. 기가 여기 들어가죠. 무는요, 요 자리에 들어가죠. 요 자리에. 그 다음에 사는 요 자리, 또 사도 요 자리에 또 하나 들어가죠. 그리고 신은요, 요 자리에 들어갑니다. 또 신도 요 자리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일간을 중심으로 비견과 겁재가 없구나. 이런 경우는 신약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를 놓고 봤을 때는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분이 여기서 이 배치를 하면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일간을 중심으로 같은 오행이 없으니까 비견과 겁재가 없으니 일간은 뭐라고 할까요? 세력이 오행의 세력이 약하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죠. 오행의 세력이 약한 걸 뭘로 쓰냐면 오행의 세력이 약한 사람은요 자기 사업을 못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자기 사업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 사업을 한다면 동업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혼자서 사업을 하려면 사업상 생기는 많은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뚝심이나 도끼나 추진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이 사람한테는 일간 비견과 겁재에서 나오는데 비견과 겁재가 없다는 것은 사업상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를 내 힘으로 뚫고 나갈 의지도 약하고 추진력도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어려운 문제를 뭔가 해결시켜줄 사업상 파트너가 있지 않은 한 자기 사업을 하면 망할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이렇게 놓는 순간 이게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 요 기운이 없습니다. 글자가 없지요. 목 기운이 없구나. 목 기운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목의 기운이 없다. 또 하나, 여기서는 식신이나 상관의 기운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목의 기운이 없다는 것은 뭐냐? 목은 항상 새로운 희망을 품는 겁니다. 꿈을 꾸는 겁니다. 계획하는 거예요. 또 아름답게 미용이나 패션처럼 아름답게 꾸미는 거고요. 의류에 관련 겁니다. 또 설계에 관한 것들이고요. 기획에 관한 것들입니다. 또 어떤 계획에 관한 것들이고요. 어떤 교육에 관한 것들입니다. 요쪽에 관련된 일은 이 사람한테 안 맞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식신이나 상관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먹이고, 기르고, 가르치고, 돌보고, 만드는 일. 이게 식신과 상관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희망, 꿈, 계획, 미용, 패션, 의류, 설계, 기획, 계획, 교육, 이러한 목의 기운을 갖는 것과 얘들을 활용해서 먹이고 기르고 가르치고 돌보고 만드는 일은요, 여기서는 타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운이 보세요. 기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운이 화에서 토로 흐르고 토에서 금으로 흐르고 금에서 수로 흐르고 여기서 이렇게 흐르는데 요즘 막혀 있다 보니까 요 부분이 하고 싶은 분야가 됩니다. 분야인데 실제로는 성공 못할 분야가 또 이 분야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글자가 많은 것들에서 성공 요인을 찾으라는 겁니다. 글자가 많은 거는요,
이 사람의 장점인 겁니다. 지금 여기서 얘가 많고 얘가 많고 얘가 많습니다. 글자가요. 글자가 많은 거는 얘, 화, 소, 화, 토, 금이 많고 얘는 재성입니다. 얘는 관성이고요. 얘는 인성입니다. 이 사람이 재성과 관성과 인성을 써서 직업을 구하고 삶의 어떤 모양을 살아간다면 성공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일간을 써야 되는 자기 사업을 하거나 기술력을 쓰려는 거나 목이나 식상을 쓰려고 하는 이런 쪽의 일들을 꿈꾼다면 실패할 확률이 큰 거지요. 자, 이 사람이 남자라면 대운이 여기서 보면 이제 거꾸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무진으로 흐르고요. 거꾸로 흐르죠. 정묘, 병인, 을축, 갑인, 갑자, 자, 개해. 이런 식으로 이제 대운이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되죠. 근데 여기서 뭐 요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요 자리를. 젊었을 때는 목의 기운이 흐릅니다. 내 사주에는 목의 기운이 없는데 젊었을 때 이 기운이 목의 기운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이게 하고 싶은 분야이기 때문에 요 기운에 의해서 이쪽을 자꾸 도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요 기운만 지나고 나면 사실 여기서 그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하고 싶은 분야지만 해서는 안 되는 분야입니다. 근데 왜 하고 싶은 분야냐? 대운의 흐름이 목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목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꿈꾸는 거는 이 둘의 조합입니다. 약간 계획을 갖다가 계획을 어떤 먹이는 쪽으로 한다면 그 먹이는 계획을 세우는 것들이 뭐냐면 식품회사 다니는 것들입니다. 식품회사에서 어떤 연구하는 것들이겠죠. 기르는 것들이면 계획들 세우고 기르는 건 거의 강의하거나 교육하는 일에도 관련됩니다. 또 미용 패션 쪽에서 만약에 만드는 일이라면 이 사람이 의류를 만드는 일이나 어떤 미용 도구를 만드는 일, 또 미용에 관련된 제품이나 모양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은 하고 싶지만 성공을 못하는 일입니다. 설계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목을 통해서 난 설계를 하고 싶고 그 건축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꾼다 하더라도 그 꿈은요. 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30대 중반이 되면 이룰 수가 없는 꿈이 됩니다. 갑자기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어릴 때의 꿈은요. 사실은 이루지 못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꿈꾸게 되는 왜곡된 현상들을 이 사주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요. 다른 조건들을 전부 다 안다는 조건에 설명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오행 배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잠깐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글자에서 보면 글자가 많은 것이 장점이고요. 글자가 작은 것은 단점입니다. 글자가 없는 것은요. 거의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포기할 것보다 포기하거나 기대치를 낮추는 거예요. 포기하는 건 목을 쓰는 식신이나 상관입니다. 이런 기운은 포기해야 되고요. 이 강아진 사업을 하는 것도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글자가 많은 게 장점이다. 그럼 글자가 많은 걸 뭘로 따지느냐? 8개의 글자죠. 8개의 글자를 목화 토금수는 5개의 기호로 나누니까 평균적으로 1.6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이 1.6이라는 숫자보다 0개나 1개는 작으니까 작다. 2개, 3개, 4개, 5개, 6개는 건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얘는 포기해라. 이쪽은요. 얘는 조건에 따라 쓰는 겁니다. 얘와 3은요. 되게 장점이 큽니다. 얘는요. 장점도 크지만 단점도 엄청 큽니다. 그래서 얘는요. 단점을 제어해가면서 써야 되고요. 이 2개짜리나 3개짜리는요. 웬만하면 잘 쓰게 됩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 지금 2개짜리, 3개짜리는 화, 토, 금이 있지 않습니까?
화, 토, 금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잘 쓸 수 있는 것보다 화는 재성, 토에 대한 관성, 그리고 재성에 대한 인성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배우니까 요거 이거 그럼 재성은 뭐다? 관성은 뭐다? 인성은 뭐다? 얘를 보자. 얘를 공부하는 게 뭐다? 십성론입니다. 육친론과 십성론.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육친과 십성 말고 글자 고유의 어떤 운동성, 활동을 같이 지질에서 예측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라는 글자를 편제로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정유일간이 있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니까 정일간이 유라는 편제를 쓰는 경우랑 요선 임일간이 사라는 편제를 쓰는 경우랑 육친과 십성만 따지면 얘도 편제고 얘도 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는 글자의 파워와 유라는 글자의 파워는 완전히 다릅니다. 글자 고유에. 그러니까 편제가 어떤 투자나 유통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 직업자 보면 얘의 규모를 쓰는 건 얘의 사를 쓰는 것보다 유를 쓰는 것보다 10배 이상의 규모가 큽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투자를 한다면 이 사람 1번과 2번이라면 이 사람이 투자할 때는 100억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100억. 이 사람은요. 10억 규모의 투자도 되게 아끼고 조심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규모가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유통업을 한다면요. 이 사람이 다이소를 갖다 운영한다면 규모 500평짜리 다이소를 운영한다면 이 사람은 20평짜리 편의점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주유소를 갖다가 주유소처럼 거대한 주유소나 충전소를 운영한다면 이 사람은 촛불을 동네에서 작은 기름을 팔고 있는 기름집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편제의 투자나 유통을 쓴다고 하더라도 사를 쓰느냐 유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규모와 파워가 다르다는 것. 얘는 같은 편제지만 크기가 다른 겁니다. 똑같은 얘를 갖다가 초식동물이라고 쳐봅시다. 그럴 때 얘는 코끼리가 되는 거고요. 얘는 사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끼리와 사슴이 초식동물이고 풀을 먹는다는 건 똑같지만 사자가 왔을 때 코끼리는 밟아 죽입니다. 사슴은 도망가다 잡아먹습니다.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힘들 때는 100억 정도의 부채를 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람이 힘들 때는요 1, 2억의 부채도 잘 안 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안정적인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 기운은 뭐다? 유라는 글자에서 나온 겁니다. 사라는 글자는요 거대하고 규모 있게 벌리고 확장하고 과감한 모험성을 갖는 글자고요. 유는요 가장 안정적인 모양을 잡는 겁니다. 이 사람이 투자를 한다면 주식이나 코인이나 선물, 옵션 이런데 한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쪽에 도전하는 게 이 사람의 삶이 맞습니다. 이 사람이 자금을 늘린다면요 정기예금입니다. 많이 해봤자 좀 주식에서 나오면 지수에 투자하는 게 안정적인 지수에 투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투자는 많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노리면서 큰 배팅을 통해서 큰 이익을 보려는 건 이러한 사주에는 어울리지가 않는다. 이건 뭐다? 사주에서 나온 글자의 모양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건데 이거는 지지론입니다. 지지론. 그러니까 육친론도 필요하지만 또 십성론도 필요하지만 지지론도 별도로 익혀야 됩니다. 똑같은 편제가 어떤 걸 쓰느냐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을이라는 게 축이라는 걸 편제를 써서 또 다릅니다. 얘를 편제로 못 보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똑같은 육친이나 식성으로는 똑같은 걸 차지하지만 어떠한 글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다루는 일의 범위와 규모와 위험도와 성공했을 때 성공 정도, 실패했을 때 폭락 정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의 모양을 보고 이 사람이 살아갈 삶의 모양이 이 정도의 굴곡을 갖는 사람인지 이 정도의 굴곡을 갖는 사람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들도 실전 사주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인지 이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게 자체가 지지 자체의 힘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건 지지 자체의 힘을 뭘로 본다? 음양 정도와 파워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속성을 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게 다르고 오라는 걸 둘 다 화를 놓고 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얘가 둘 다 육식동물이라면 얘는 사자예요. 얘는 담비입니다. 그러니까 담비가 육식동물을 하죠. 사자가 먹는 거랑 담비가 먹는 거랑 다르죠. 규모가 다릅니다. 얘는 얼룩말을 사냥하죠. 얘는 쥐를 사냥합니다. 얘는요, 쥐가 오면 쳐다도 안 봅니다. 얘는 얼룩말이 오면 도망갑니다. 먹이가 다른 거예요. 규모가 다르니까. 근데 얘를 4와 5를 갖다가 똑같이 화놓으니까 비슷하다. 사자와 담비를 야 너희는 그냥 육식 동물이야 라고 똑같이 취급하는 건 뭐가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자와 담비를 구분할 줄 아는 게 사자의 인생과 담비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또 한번 몇 가지만 더 해볼게요. 자, 이 교재를 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면 페이지 16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교재 페이지 164에서 예제 1번을 한번 이런 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개축, 개해, 무. 개축, 개해, 무, 개축. 자, 여기서 이제 얘를 오행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간이 여기 들어가죠. 그리고 개가 여기 들어가고요. 또 개가 하나 더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여러 글자 있으면 똑같은 위치에 넣어주는 겁니다. 축은 요 자리에 들어가죠. 해는 요 자리에 들어갑니다. 오는 요 자리, 축은 또 요 자리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일간을 기준으로 자, 우린 여기서는 금이 없다. 그치요? 금이 없다. 목이 없다. 그러니까 목과 금이 없다는 게 이 사람의 아픔이면서 특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과 금이 없다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어떤 그 문제 해결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이 사람이 잘 쓸 수 있는 것은 수지요. 수는 이 사람한테 뭐가 되면 재성이 됩니다. 근데 전부 다 개 잘못됐네요. 개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정제가 되는 거고요. 얘는 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이 정제는 천간에 있죠. 얘는 정신적인 거예요. 얘는 현실적인 거예요. 지지에 있으니까. 정신으로는 정제를 추구합니다. 무슨 말이냐? 안정된 소득을 나는 마음으로는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현실은 뭐가 됩니까? 편제를 추구하죠. 나는 어느 순간에 좀 큰 배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딜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안정된 모습을 겉으로는 많은 안정된 걸 추구하지만 현실에서는 뭘 추구하냐면 그 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처럼 한 방에 크게 돈 벌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 글자가 이제 만호행이 수죠. 수가 많고 여기서는 목이 없죠. 자, 이 사람은요 목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게 관입니다. 목이 없으니까요. 관은 어떻다? 직장 생활에서 내가 승승장구할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직장 내에서 승진하기보다 나는 이 재성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재성은요,
투자와 유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투자나 유통적인 분야에서 직장 생활을 하되 거기서는 나는 제너럴리스트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관기운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급과 관계없이 나는 거기서 특별한 나의 능력을 기르고 그 능력을 활용한 직장 생활하는 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이라는 게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제너럴리스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투자와 유통에 들어가서 시간이 되면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전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꿈을 꾸는 거 관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끔 이 해중에 있는 감옥이란 지장간 때문에 조금 올라갈 수는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글자에 관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투자와 유통 쪽에서 일을 하되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는 것을 꿈꾸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또한 식신이 없지요. 식생과 상관이 없죠. 여기 없으니까 제조. 그러니까 식상은 뭐니까 만들고 기르고 가르치고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는 것은 제조업이죠. 그러니까 모든 요식업도 다 제조업에 속합니다. 이 제조업을 한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한다는 건 하지 마시고요. 기르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은 이제 사람을 갖다 기르는 걸 교육이라고 하고요. 식물을 재배하는 거, 또 가축을 기르는 것도 전부 다 기르는 거죠. 이것도 교육도 내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돌보는 거, 또 요양 같은 거 돌보는 거죠. 이런 것들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능력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없는 것들을 먼저 해석해줘라. 없는 것들에 해당되는 오행과 육친의 모습을 갖다 생각하고 그것은 이 사람과 인연이 없다. 대신에 여기서 이 사람이 또 강한 것은 요 글자가 지금 강하게 있는 거죠. 요 글자는 뭘로 존재한다? 무일간에게 양인이라는 기운으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기운에서 그래도 이 사람은 강한 양인으로 인해서 강한 프라이드가 있고 한다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 그 강한 의지를 뭘로 할까? 이런 분야에서 발휘하는데 이 강한 의지를 이 사람은 인성이니까 라이센스로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한 자격이나 전문 지식을 쌓는 쪽으로 이 양인을 활용한다면 일이 잘 풀릴 것이다. 이 사람은 전문 자격이나 기술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속할 것이다. 특히 여기가 재성이 양인이 일지에 속하기 때문에 일지는 지금 와이프와의 관계입니다. 가정 내에서 자칫 잘못하면 내 주장만 강하고 상대방의 배우자의 모든 주장을 듣지 않고 내가 독불장군이 됨으로 인해서 나이가 들면 외로워질 수 있고 부부와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의견이 무조건 관철되어야 된다는 기본 사상이라는 양인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 걸 알다면 대인관계도 좀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런 것들 갖다 이제 읽을 때 그러니까 여기다 또 이제 나중에 읽게 되면 이제 배우게 되지만 요 글자는 공망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을 때 이 나이를 공망된 모습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도 55세 이후의 삶에서 이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냐 아니냐를 결정하게 되는 요소가 됩니다. 여기 지금 164페이지이고요.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6페이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6페이지는요, 인자, 신해, 갑인, 무진. 자, 요걸 오행 배치로 이렇게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갑이 여기 들어가고요. 신, 임, 무, 자. 이거 이제 몇 번만 해보면, 연습을 좀 해보면 금방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없는 건 뭐가 됩니까? 화식상이 되죠. 화식상이 없다는 것은 물론 이 안에 병화라는 게 존재하긴 하지만 얘가 강해지려면 운에서 와갖고 사오미가 와야 강해지거든요. 근데 그걸 빼고 웬만하면 아예 없으니까 이 화기운이 없다고 생각해도 맞습니다. 조건부에 쓰는 거니까요. 이 사람은 얘가 그 걸럭지라고 해서 이제 비견이 있을 때는 야 추진력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추진력이 있고 어떤 자기 일간을 보조하는 오행이 있으면 일간의 특성이 드러납니다. 일간의 특성은 여기서 이제 갑일간을 갖다 읽을 수 있죠. 새롭게 뭔가를 도전하는 거, 기존 걸 부정하고 새로운 걸 만들고 싶어 하는 거,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 하는 거, 하나에 뭐 생각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타협 없이 밀어붙이는 기운, 때로는 고집도 있지만 때로는 주관도 강한 거, 늘 긍정적인 꿈을 꾸는 거, 안 되는 게 없고 밀어붙이는 힘이 강한 거, 누구의 외압에도 굴복하지 않으려는 저항 정신들, 이런 것들이 천간론에서 말하는 갑일간의 특성인데, 갑일간의 특성이 이 일지의 인을 봐서 똑같은 오행 보니까 얘가 갑일간의 특성을 현실로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럴 때는요, 강한 추진력과 고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들려는 게 갑인 거고요. 저기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누군가 이 사람의 일을 방해한다고도 그건 그냥 그 사람 말을 절대 안 듣는 고집으로 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예를 갖다가 고집이 될 수도 있고요, 주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추진력이 될 수도 있고요, 망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밀어붙이는 힘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공이냐 실패냐를 떠나서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무조건 밀어붙일 수 있는 강한 추진력, 실천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 이 사람이 자기 사주에 맞는 쪽을 선택해서 밀어붙인다면 성공이 할 것이요, 맞지 않는 걸 선택해서 밀어붙인다면 실패할 것이라는 게 아예 여기서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맞는 거는 뭐다? 이쪽은 맞는 거지요. 이쪽 재성이라든가 이쪽은 인성입니다.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게 인성 쪽으로 밀어붙인다는 건 뭐예요? 자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또 어떤 기술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특허라든가 인세라든가 또 아니면 부동산 임대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보유, 이런 쪽이 수호행을 쓰는 겁니다. 이런 쪽으로 내가 꼬집게 밀어붙이면 내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야산에다 땅 3만 평을 갖고 있었는데 누가 팔라고 해도 안 팔고 끝까지 있다가 도시가 개발된다고 해서 대박이 나는 경우가 이렇게 끝까지 땅을 안 팔고 누군가에서 싫어 안 팔아 내버려 둘 거야, 이런 고집이 나중에 대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왜냐면 자기가 추구하는 이 인성을 추구한 거죠. 반면에 여기서 돈을 좀 벌었다고 해서 요걸 추구한다. 요건 뭐다? 제조업 하는 거예요. 또 요식업 하는 거예요. 학원 사업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광고 사업 하는 거고요. 또 컨설팅 사업 하는 거예요. 이런 쪽이 없는 쪽으로 하면요, 돈이 얼마가 있든 이걸 까먹는 데는 정말 순식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행 배치도를 보면 잘할 수 있는 것과 못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무진도 이제 여기 뒤에 있으니까 이건 시에 있습니다. 시에 있는 거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추진하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편제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이가 들었을 때 편제가 강하게 있다는 것은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돈의 흐름이 투기성이라든가 유통사업 쪽을 하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그런 쪽을 하고 싶어 한다. 또한 돈의 흐름이 좋다 보니까 이 사람의 남자라면 편지에 해당되는 여인들과의 관계도 자꾸 맺어지게 되더라. 또 내가 뭔가 자기가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내 걸 취하려는 성격 때문에 여러 여자한테 대시를 하려는 모습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젊었을 때는 음기가 강하기 때문에 남자로서는, 그러니까 차분한 성격이지만 요 기운이 강해지는, 양기가 강해지는 35세 이후부터는
강한 주관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내가 내 뜻을 감추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좌충우돌이 예상되어 있다. 이게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가 악화될 개연성이 높다는 게 이것이 간여지동이라는 거, 간여지동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더 배워나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뭘 한다? 여기서 사주에 있는 거를 식성으로 분리해서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연습을 하다 보면 있는 것 해석하는 방법, 없는 것 해석하는 방법, 얘를 갖다가 많이 얻게 되는 겁니다. 또 보세요. 자, 요런 경우 한번 봅시다. 여기가 지금 인수입니다. 인수가 하나, 둘, 세 개 있다는 것은 인수가 음의 양도 있고 음도 있죠. 이쪽에는 편인이고요. 이쪽은 정인입니다. 그러니까 정인도 있고 편인이 있고 섞여 있는 걸 인수 교집이라고 합니다. 인수가 교집되어 있다는 것은 예전에는 다양한 잡학 지식을 갖다가 공부한다고 되어 있고 공부만 맨날 하다 보니까 요 식신을 억눌러서 편인도시라 해서 먹고 살 게 없다라고 상당 얘기했던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부한 시커내가지고는요. 얘를 통해서 내가 무슨 자격, 변호사나 의사나 판사나 검사나 어떤 변리사나 회계사처럼 자격증으로 먹고 살만한 학문 분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는 그냥 공부만 하는데 얘를 통해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편인이 인수교집이면 편인성이 강해지죠. 편인이 이거 식신을 밥그릇이라고 합니다. 밥그릇을 엎어버렸다. 그래서 편인도식 거지사 들어봤습니다. 편인도식은 뭐다? 내가 활동을 많이 하고 앉아만 있으니 밥그릇이 사라지니 거지팔자다. 이렇게 했던 게 이제 고전 방식인데요. 지금은요, 이 인수라는 걸 자격으로 쓰면, 여기서 뭐 의사가 돼서 먹고 살 수도 있고, 관세사, 세무사, 설계사, 건축사, 토목기술사, 각종 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들, 또 아니면 하고, 각종 글을 쓰는 사람들 다 이런 글자가 많은 거예요. 시나리오 쓰는 사람들 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의 기술과 전문성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게 얼마든지 있으니 현대에는 편인 도식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전문가라는 말로 대체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것저것 나오는 걸 두서없이 툭툭툭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까 플러스 부가적으로 알아야 될까 나눈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뭐냐? 사주를 봤을 때 오행 배치도에다가 배치하는 걸 먼저 해봐라. 두 번째, 없는 것에 먼저 신경을 써주라. 세 번째, 글자가 강한 것에 신경을 써봐라. 네 번째, 글자가 약한 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이게 사주를 갖다가 통틀어서 전체의 한 70% 정도를 빠르게 읽어나가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요 오행 하나면, 요 배치도 하나면 70% 정도의 사주를 한눈에 불과 몇 초 사이에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좀 연습 좀 해보시고 다음부터는 요거 갖다 기본으로 해서 많은 설명을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